자, 제2의 모의고사 유통 마케팅으로 들어갈게요. 제2회입니다. 모의고사 유통 마케팅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가 46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상품의 포장에 우리가 이제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포장은, 자, 이것도 이제 좀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차 포장과 2차 포장이 있다 그랬죠. 1차와 2차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장은 공업 포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상업 포장이라고 하죠. 1차는 이제 공업. 물리과에서 시험에 이제 보관 활용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건 상업 포장입니다. 자, 1차는 이제 수송이라든지 보호, 물건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2차는 이제 판촉에 영향을 주죠. 좀 이 포장을 예쁘게 해서 판촉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일단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해설집에 보시면 상품의 포장에 대한 내용 중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우리가 비스듬히 쌓다는 것은 시간상 싸는데 빨라요. 근데 싸는 방법이 좀 어렵죠. 소량의 상품을 싸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의 비스듬히 싸는 것은 시간상 싸는 속도가 가장 느리지만 싸는 방법이 간편한 게 아니라 싸는데 좀 빠르고 싸는 방법이 어렵다. 이렇게 가야죠. 정답은 3번이다. 자, 1번. 상품은 사람이 이제 옷을 입듯이 그 내용물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포장이란 물품의 수송, 보관 등에 있어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포장은 물품을 보호하여 저장하여 또 이동에 불편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물의 물품을 가치 있게 보존하기 위한 거다. 맞고요. 그다음에 4번에 개장, 흔히 납포장, 하나씩 포장이라는 거죠. 물품 자체를 하나씩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다음에 내장은 속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과열,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재료와 용기 등으로 물품을 포장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7번은 이제 유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필요한 환경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환경을 이제 미시 과업 환경과 거시 환경으로 분류한다. 다음 중 미시 과업 환경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정답은 어떻습니까? 미시 과업 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이 자사에 대한 이제 마케팅 능력, 그죠? 그래서 기업 내부 환경이죠. 기업 내부 환경.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단 과업 환경은 유통업자, 주주, 소비자, 경쟁자, 중간상, 광고, 대행사, 공급자, 노동조합, 공중 등이 있고요. 이 기업 내부는 어때요? 기업 경영에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목표, 기업의 사명, 최고 경영층, 그다음에 우리가 구매, 제조, 연구, 개발, 제조 부문 등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 내부 환경이라는 자체가 내부적이기 때문에 자사, 마케팅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매라든지 우리가 R&D라는 자체는 기술 개발이죠. 그다음에 목표, 미션, 사명을 얘기하죠. 또 재무, 이런 것들이 내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시적 과학 환경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사의 마케팅 능력은 이거는 이제 내부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봅니다. 1번 대체재 존재 및 위협의 정도는 이제 거시 환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47번 정답은 2번이다. 자, 48번
마케팅 촉진 수단의 하나인 인적 판매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그 인적 판매는 이제 대인 판매, 직접 판매 판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5번입니다. 자, 메시지 노출 횟수당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TV 광고보다 더욱더 저렴한 게 아니라 높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적 판매의 단점을 매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적 판매에서 발생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판매원의 개발과 활동 비용은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고, 광고나 판매 촉진 기타 다른 촉진 수단에 비해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판촉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인 판매, 직접 인적 판매입니다. 판매원들은 개별 고객의 필요와 구매 시점에서의 반응 및 판매 상황에 따라 상의하고도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활동 외에도 대고객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시장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기능도 한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많은 잠재적 소비자들이 있는 경우, 여성의 이제 노동 참여로 소비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높은 인적 판매의 품질을 또 제공해서 경쟁력을 또 강화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49번으로 갑니다. 49번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한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기업은 자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표적 시장을 선정한 후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기업의 규모의 경제성을 갖추고 있고 경험이 축적되어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면서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추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전략은 경쟁의 동일한 품질로서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죠. 자, 이건 이제 4번입니다. 앞쪽에서 또 나왔었는데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원가 우위 전략이다. 그래서 49번은 이제 우리가 원가 우위 전략이고 월마트 같은 게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한번 그 책에 나와 있는 해설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50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통 매장에서 구매 심리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순서가 올바로 연결된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순서가 A, I, D, A, 우리가 어떻습니까? D, C, A죠. D, C, A.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먼저 들어갑니다. 자, 어텐션은 이제 주목을 끄는 거죠. 그 주목을 끌어서 어텐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가 이제 흥미를 끄는 거죠. 흥미를 끌어서 우리가 주목 다음에 흥미가 나오고, 욕망, 디자이어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컨피던스가 이제 확신을 시킨 다음에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A, I, D, C,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순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볼게요. 다음 중 푸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는 것은, 자, 51번은 또 나중에 또 언급하겠지만 푸시 전략은 이제 어떻습니까? 밀어내는 거죠. 물론 브랜드 애호도가 낮고 브랜드의 선택이 해당 점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푸시 전략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해당 점포 방문 전에 브랜드 선택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푸시는 밀어내기 때문에 풀 방식하고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푸시는 밀어낸다.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이제 도매상, 소매상에 밀어붙여서 그냥 팔아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찾는 상품을 중간 상업부터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풀 전략이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푸시 전략은 브랜드 애호도가 낮고 브랜드 선택이 해당 점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번은 아니다고 봐야 돼요. 또 이따 언급하니까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5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요. 52번 갑니다. 자, 52번은 이제 광고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는 빈도보다는 도달 범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메시지가 복잡하니까 자극할 필요가 없죠. 복잡하기 때문에 도달 범위를 더 넓혀야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복잡한 경우는 도달 범위보다는 이제 빈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RP는 도달 범위의 빈도를 곱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강고는 이제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전략, 자, 풀 전략은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또 하고 잘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이동통신, KT 같은 건 뭐 빠른 머리면서 자꾸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쉽게 또 다시 또 찾게 되는, 소비자가 찾는 상품. 중간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취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재고를 줄일 수가 있죠. 근데 푸시 전략 같은 거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푸시. 앞쪽에도 나왔지만. 자, 푸시 전략은 이제 밀어내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무조건 팔아라. 강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도소매 니네들 무조건 팔어. 밀어내기 해서 우리가 그냥 팔아라. 수요가 어떻게 되든지 물량을 무조건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광고는 풀보다는 푸시 촉진 활동에 더 가깝다?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광고는 푸시보다는 풀 촉진 활동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푸시는 제조, 도매, 소매를 밀어내. 제조가 이제 소매, 도매상한테 판매 밀어내는 건데, 풀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 이동통신, 뭐 자동차 많이 광고하죠. 바로바로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이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순수로 찾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예산 결정의 가장 가용자원법 혹은 가용 예산 할당법, 감당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업의 이 광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가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측정하여 광고 예산을 측정하는 방법이며, 광고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간주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촉진 예산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들었죠? 그 다음에 광고비의 노출 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광고의 이월 효과라고 한다. 자, 광고의 이월 효과라는 것은 광고 효과가 우리 인간이 기억 속에 얼마나 지속적인가 또는 소멸되는지를, 사라지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맞는 것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그다음 53번은 소비자의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입니다. 소비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보다 공적인 정보나 개인 원천을 정보 통한 신뢰성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바뀌었습니다. 자, 소비자가 정보 탐색 활동에 대한 내용 중, 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1번. 소비자의 정보 탐색 활동을 보통 내적 탐색, 외적 탐색으로 분류하죠. 3번, 외적 탐색을 거치면서 구매 대상이 되는 상표들이 환기 상표군에 추가되고요. 고려 상표권, 내가 어떤 것을 사야겠느냐, 상표들을 또 놓고 대안평가와 선택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보의 탐색에는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소비자는 대체로 소수의 대안들에 대해서만 정보를 또 탐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3번에 대한 거는, 아니, 53번은 2번이고요. 54번은 곤돌라에는 입체적 진열이에요. 곤돌라 진열은. 54번은 곤돌라. 그래서 곤돌라 진열은 입체적 진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옳지 않은 것은요. 자, 얘는 일단 2번. 덤프 진열과 달리 상품을 큰 상자에 담아 진열한다. 입체적이죠. 대량 진열이 가능하고 점포 배치 전환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고객이 자유로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대량 상품들을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번입니다. 53번 정답은. 그래서 이 곤돌라 진열은 대량의 상품을 고객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함을 직접 느끼게 하면서 상품을 가장 편안하게 집어들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입체식 진열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선반 장치를 이용한 진열 방식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5번 같은 경우는 정답은 1번이 틀렸는데요.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하려는 신규 구매 상황을 잘 설명한 것이다. 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규 구매 상황은 담당자의 기회보다는 최대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신규는 기회가 중요하죠. 기회가 중요합니다. 기회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신규 구매는 새로운 구매 결정으로 공급자와 제품 명세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돼요. 또 이 경우는 의사 결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품 명세와 판매자들의 능력에 따라 판단이 뛰어난 기술자가 또 가장 큰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답은 염리 1번이 틀렸다. 그다음에 종종대로 반복되는 우리가 단순 재구매보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많고요. 정보 수집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담당자도 또 많은 영양자들을 접촉하는 한편 그들로 또 많은 또 정보를 수집하겠고 제품과 관련된 전문 능력이나 판단이 뛰어난 사람에 또 영향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6번을 가시면 우리가 다음 중 소매에서 개별 고객이 구매할 상품 품목을 목록을 조사하는 장바구니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56번. 장바구니 분석이죠.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 봐요. A, B를 가지고. 연간 상품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장바구니 분석은 말 그대로 이제 A와 B가 같이 샀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상품을 사가지고 가는 주부의 장바구니 들어있는 상품을 간의 구매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를 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장바구니에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이 들어있다. 그럼 A와 B 두 상품은 항상 구매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 연결시켜야겠죠. 그래서 연간 규칙을 또 적용시켜서 우리가 판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겁니다. 56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적합한 거는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다목적 구매, 우리가 이 다목적 구매라는 것은 한 번에 원스톱 쇼핑을 해서 카트로 이제 많은 걸 물건 사는 거죠.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상품 부분이나 이 캐탈로그의 매장 매치를 또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장바구니 분석을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7, 58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7, 58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터치해 보겠는데요. 자, 57번입니다. 자, 다음 마케팅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설명도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다만 봅니다. 4번입니다. 피드백은 이제 수신인의 발신인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58번도 다음 중 인적 판매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자, 판매원들은 이제 고객들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신뢰성 및 친밀감을 구축을 이제 하지만 이는 어떤 단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자사가 고객 세계 가치를 최소화시키는 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판매원들은 소비자 간의 빈번한 대면 접촉을 통해서 친밀함과 동시에 신뢰감을 구축해야 돼요. 지속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자사가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겠죠. 최소화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답만 보면서 3번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59번은 좀 보셔낼 내용이죠. 중요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공간이나 고객 서비스 공간 등과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일치를 나타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 이게 거품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근접성이라는 것은 계획은 매출과 연결된 상품 라인을 근접해서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페이싱은 적절한 수량의 상품을 진열 때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거고 이 조닝이라는 건 존이잖아. 존은 이제 어떤 지역이죠. 그래서 레이아웃 완성된 후 각 매장별 공간을 사용 용도와
기능별로 분리하고 배치하는 거고요. 그룹핑이라는 것은 이제 각 상품을 묶음으로써 이제 분할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60번 갑니다. 자, 60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마네킹 포즈죠. 5번. 마네킹 포즈는 고객의 주목을 집중시켜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아니죠. 주목을 분리시켜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5번이 좀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서 있는 위치에 상관없이 보기가 편하고 쉬워야 되죠. 그 다음에 고객이 구매하는 데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어야 되고요. 자, 점내 진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고가의 판매가 빨리 되는 상품부터 배열을 해야 효율적이다. 고가부터 이제 진열을 해놓은 거죠. 저가는 나중에 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 종류의 상품은 그 그룹별로 디스플레이하고 또 그 상품과 관계 있는 것을 또 공간에 또 집중 전시합니다. 연관 있는 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1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다음 중 표본 추출 단계를 순서대로 우리가 바르게 해서 알려낸 것은 일단 모집단이 들어가야 되고 표본 프레임을 작성한 다음에 표본 크기의 결정,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 조사 대상자의 선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집단이 먼저고 조사 대상의 선정이 마지막이니까 1번 아니면 3번 아니면 우리가 4번인데 1번이 정확하게 맞죠. 자, 1번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62번을 또 지웠네요. 62번 다시 한번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아까 문제랑 또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풀 전략은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상품이죠. 그래서 이동통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동통신이 세 업체밖에 없잖아요. 뭐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현대, 기아, 자동차, 삼성 이렇게 이런 것들 알려진 거. 그럼 소비자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찾는 상품이죠. 소비자가 찾는 상품이다. 그러면 중간상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또 우리가 만들려면 재고는 좀 줄이겠죠. 잘 팔리니까. 근데 푸시는요, 무조건 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 전략은 밀어내기죠. 아까도 이제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가 무조건 그냥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소매한테 야, 니네들 밀어내기 그냥 팔아라. 수요가 어떻게 되든지 팔아라. 그럼 재고가 쌓이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또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 출제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62번. 다음은 제조업체와 소매 유통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두 가지 대조적인 전략인 풀 전략과 푸시 전략이 있다면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6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최종 구매자에게 잘 알려진 자사 브랜드를 찾게 만들어서 유통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1번. 푸시 채널 전략에서는 제조업체가 현장 마케팅 지원에 잘 팔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요구 수준이 또 상대적으로 높겠고. 자, 제조업체가 자사 신규 제품에 대한 시장 창출을 소매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푸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유통업체의 경제성 측면, 즉 마진율은 푸시 채널 전략의 경우가 풀 전략의 전략보다 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밀어내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소매의 능력에 따라 팔게 되면 마진율이 또 주는 거죠. 풀 전략은 이제 홍보 광고를 또 주로 해야겠죠. 소비자의 브랜드를 애호도가 높기 때문에 충성도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62번의 정답은 2번이다. 63번 갑니다. 자, 종전의 구매 방식을 답습해서 반복 주문하는 단순 재구매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반복해서 구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매입 당당자는 과거의 구매 만족 경험에 이거 자신이 갖고 있는 업자들의 명단에서 공급자를 선택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의 공급자는 자동적인 재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이 어떤 주문서간을 또 절약하도록 할 수 있죠. 반복 구매하니까. 자, 외부 공급자는 새로운 내용을 제공하거나 기존 공급자에 대한 불만을 포착, 제시해서 구매 고려 대상 공급자군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어떻습니까? 노력해야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오랜 매입 관계의 유지는 맞아요. 그죠? 우리가 계속 구매를 하니까.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건수가 많다? 오래 매입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그만큼 매입에 수반되는 위험인도 많다? 반복으로 이제 단순 재구매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줄일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5번 매입 과정이 간단하면 단순해서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재구매의 경우는 이제 수량이나 납기 등 사소한 사항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조건, 가격, 포장, 운송산, 대금 지불 기간 및 방법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 따른 위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4번 갈게요. 64번은 4번이 정답이죠. 64번. 다음은 점포 시설과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천천히 보겠습니다. 1번. 조명은 고객의 구매 의욕 증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이 조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디스플레이에서. 그래서 이 색채 효과와 함께 고객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포인트죠. 출입구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출입구의 크기는 크게 해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유리하죠. 통상적으로 취급 상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쇼윈도의 크기는 크면 클수록 좋다? 자, 이 취급 상품의 종류에 따라 쇼윈도의 크기는 다양해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죠. 4번이 제일 맞죠. 그래서 점포 전면과 외부 장식은 점포를 대표로 하는 상징성을 띄워야 된다.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걸 띄우잖아요. 그죠? 4번이 정답이죠. 5번. 규제 디스플레이만 점포 내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로서 모든 취급 상품을 전 점포 내에 빠짐없이 디스플레이하는 것이다. 규제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디스플레이 집기에 의해서 규제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상품에 알맞고 디스플레이 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 그다지 이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품을 또 점포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65번에 이제 구매처 선정할 때 고려할 3C 정도는 이제 요것도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3C 같은 것들 물어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영어로 이 characteristic,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 능력이죠. 그래서 경영 능력은 이제 경영자, 회사의 영역이나 경영에 대한 회사의 조직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라는 이제 신용이나 인격이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 방식, 업계에서의 평판, 그다음에 경영자의 인격, 그다음에 캐피탈은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규모, 자산에 대한 내용 등 지급 능력을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경영 능력 꼭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신용, 그다음에 인격 들어가야 되고 자본, 재무, 지급 능력이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3C 정도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1번이 맞고요. 66번으로 가십니다. 다음 중 초기 국가 전략에 관한 설명보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쉽기 때문에 그냥 답만 볼게요. 3번이 틀렸죠. 제품의 조기 수용자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하다. 자, 제품의 조기 수용자가 충분할 경우 고가로 가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당연한 겁니다. 가볍게 봤고요. 67번 갑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67번 또 이 키워드가 데이터베이스가 또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가 돼요. 중요한데 DB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1:1 마케팅, CRM, 고객관리 관계, 고객이 다른 곳에 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이에요. 근데 얘는 답을 이제 확인하면 2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 고객 활성화 전략은 잠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만드는 마케팅이다? 아니죠. 우리가 이 고객 활성화 전략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나 쿠폰, 경품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구매 빈도를 높이는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잠재고객 자사 고객으로 이제 가는 건 신규 고객을 자사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충성도 제고 전략은 맞아요. 그래서 자사 고객 타 경쟁사 이전하는 것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막는 마케팅이고, 교차 판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세탁기를 샀다? 그럼 세탁기를 사는 사람한테 TV도 사게끔 이게 교차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여러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그럼 다른 상품을 또 구매하도록 교차 판매를 해야 되고요. 크로스 셀링입니다. 과거 고객 재활성화 전략은 과거에 대한 고객의 구매작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적절한 촉진을 또 제공하는 전략이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교환을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관계를 또 파악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마케팅이 또 이 마케팅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68번은 이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별표 표시를 하시는데, 서비스에 대한 패러독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인데, 자,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풍요롭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고 또 많은 자유시간을 가지며 과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이제 다양해집니다. 오히려 이제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 소비자들은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불평과 불만을 매스컴이나 현장에서 이를 대변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서비스 패러독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69번도 중요하죠. 69번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래서 69번은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69번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지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69페이지는 자 별표 표시를 2개 정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마케팅, 매스 마케팅하고 기존에 이제 전반적인 매스 마케팅에서 이제 CRM으로 가는 거죠. 고객 관리로.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비교해서 틀린 거는 CRM 고객은 자사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 마케팅, 매스 마케팅이 전통적이고 CRM이 고객을 이제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습니까? 그 CRM 고객은 자사의 특정한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니게 하고, CRM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면 매스 마케팅은 일방적이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케팅했고요. 그러니까 매스 마케팅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방식이었고, 매스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자 매스 마케팅 5번이 이제 바뀌었죠. 매스 마케팅이 시장 점유율을 중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시장을 늘려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객 점유율을 중시해만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매스 마케팅은 불특정 다수예요. 근데 CRM은 고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매스 마케팅은 동일한 구매 욕구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CRM은 고객은 자사에 특화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자, 매스 마케팅은 약간 일방적인 마케팅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CRM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가 쌍방향이라는 자체는 관계 마케팅이에요. CRM. 그죠? 그래서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 매스 마케팅은 대량 생산에 대한 대량 판매인데, 이제 CRM은 다품종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매스 마케팅은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시장을 늘리라는 거죠. 근데 CRM은 고객 점유율을 중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섞여 있네요. 70번 문제도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묶음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또 마케팅에서 프라이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묶음 가격. 그래서 우리가 A, B, C를 합쳐서 묶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을 구매하는 거가 비싸니까 A, B, C를 좀 구매해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겁니다.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묶음 가격 전략은 각각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는 보다 묶음으로 구입할 때가 훨씬 저렴해서 효과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가볼게요. 1번. 다른 종류의 상품을 몇 개씩 묶어서 하나로 상품화하고 여기에 부여한 가격을 말한다. 자, 묶음 가격은 개별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가 동질적일 때 더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평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싸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2번은 옳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죠? 묶은 상품일 때 평가가 좋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싸다 평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뭐 개별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가 동질적일 때 더 효과적이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다고 봐야 돼요. 2번이 조금 우리가 어색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묶음 가격에서 이제 순수 묶음과 혼합 묶음이 있다. 기업은 묶음 가격을 통해서 매출액과 이익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이 팔려야 되죠, 수량이. 그래서 이제 매출을 늘리죠. 매출은 이제 가격 곱하기 수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9,000원에 150개를 팔았는데 뭐 10,000원에 한 300개, 2배를 팔더라. 그러면 매출액이 가격을 다운시켰지만 더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묶음 가격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도 적용이 된다. 자, 우리가 이 묶음에 대한 상품이 아니라 미용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때, 헤어컷하고 이제 염색을 같이 하게 되면 싸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하면 비싼데.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객을 또 꼬시는 거죠. 묶음 가격. 그래서 이 묶음 가격 전략이라는 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각각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묶음으로 구입할 때 훨씬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묶음 가격은 개별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가 동질적일 때 효과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틀렸다고 봐야 돼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유통 마케팅 자체가 2회 때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회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그 시험 출제될 수 있는, 물론 별표 표시를 했었는데, 키워드를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6페이지로 가죠. 자, 46번 중요합니다. 자, 포장이라는 자체가 1차 포장, 2차 포장, 공업, 수송, 보호, 가치, 상업은 판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포장 기법이 비스미 쌓기는 이제 어떨까? 시간상 싸는 속도는 빨라요. 싸는 방법이 어렵죠. 소량의 상품을 싸는데 유리하다. 마주 쌓기는 시간상 싸는 속도가 느리지만 싸는 방법이 좀 간편하죠. 마주 쌓기니까. 주로 대량의 상품을 싸는 데 유리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중요도가 이렇게 높은 게 없네요.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뭐 48번에 인적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인적 판매. 그래서 직접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단점 매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판매에 발생하는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판매원의 개발과 활동 비용은 좀 매우 높고요. 49번 중요합니다. 49번.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키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키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경쟁 우위에서 규모를 크게 하니까 원가 우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1번은 이제 푸시와 풀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51번과 연결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푸시하고 풀. 그래서 푸시 전략은 밀어내기 때문에, 이 푸시는 이제 밀어내기 때문에 브랜드 애호도가 낮고 브랜드 선택이 해당 점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정도 입체적 진열, 곤돌라 진열에 대한 것은 이제 움직이는 선반 장치를 이용한 진열 방식을 말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대량의 상품을 고객들이 충분히 잘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객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함을 직접 느끼게 하면서 상품을 가장 편안하게 집어들 수 있게끔 일종의 입체적 진열이기 때문에 곤돌라 진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5번에 신규라는 건 무조건 기회다.
그죠? 위협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키워드를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6번에 가시면 장방원이 분석 키워드입니다. 장방원이는 이제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카탈로그를. 그래서 이제 다목적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카탈로그 매장 매치를 또 이렇게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주부들이 샀는데 어떤 상품을 샀더니 어떤 상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주부들이 그 상품을 보고 또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멀어요. 그러면 또 배치를 또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장바구니 분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9번 같은 이제 거품 계획 같은 것도 우리가 이 제품을 진열하는 매장 공간이나 고객 서비스 공간 등 같은 점포의 주요 기능 공간의 규모와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만 좀 잡으시면 어떤 게 있겠어요? 62번이죠. 우리가 62번에 풀 전략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소비자 찾는 상품을 중간상을 하여금 취급하기 때문에 이 풀 마케팅 전략이 잘 알려진 상품이죠. 그래서 2번 푸시어 풀 중요하고, 단순 재구매라는 것은 반복하게 사기 때문에 오래 매입 관계의 유지로 인해서 맞는데 의사결정의 건수가 많진 않죠. 우리가 오래 매입하는데 어떻습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반복 단순 재구매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을 줄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5번에 3C, 그죠? 3C.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경영 능력, 그 다음에 캐릭터, 신용이나 인격, 그 다음에 캐피털, 자본,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7의 데이터베이스, 그죠? 데이터베이스, 이제 고객 활성화는 인센티브, 쿠폰, 경품들의 판매 촉진을 통해서 자사 제품의 구매 빈도를 높이는 활성화고요. 그 다음에 68의 패러독스, 서비스 패러독스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유택해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게 패러독스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69번. 매스 마케팅하고 CRM. 두 가지 비교. 근데 옛날에는 매스 마케팅인데 CRM으로 간다. 이거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이거 잡으세요. 그 다음에 묶음 가격. 그죠? 묶음 가격으로서 이 각각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때보다 묶음으로 구입할 때 훨씬 저렴하게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유통 마케팅에 별표를 하나, 둘 표시해서 중요도를 체크했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키워드, 기출문제 키워드를 염두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자, 유통 마케팅 다음에 3회 모의고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